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행사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육군 8군단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38선 돌파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고 6.25 전쟁 당시 양양 수복과 최초 38선 돌파의 의미를 새기고자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국군의 날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먼저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기에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군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대북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와 다양한 연합훈련 등으로 북핵의 확장 억제는 물론 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 등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의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비대칭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병영 환경과 지휘 복무 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보이고 국방혁신 4.0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을 전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군의 날. 올해로 74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국방 수도의 상징,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자가 참석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열병, 훈장과 포장, 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창군 원로인 고 백선엽 장군과 고 손원일 제독 등의 생전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낭독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벨기아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열병에는 국군 통합군악대, 통합특수부대, 통합미래제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통합특수부대는 각 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로 구성됐으며 통합미래제대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상징성을 갖춘 부대들로 구성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국군의 위용을 선보이는 시범이 펼쳐졌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와 미군 장병들로 구성된 50명의 특수부대 장병들이 연합, 합동 고공 강화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세계군인 강화대회 우승자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성미 상사 등 5명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며 상공을 활보했습니다. 공중전력 축하 비행에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항공전력이 참가했습니다. 아파치 수리온 등 모두 41대가 동원된 육군 항공전력은 고속 저공 비행 등 고난도 전술 기동 등을 선보였고 KF-16, FA-50 등 공군 전투기는 편대를 이룬 채 행사장에 진입하며 하늘 높이 화려한 기동을 펼쳤습니다.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도 축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화살 모양의 에로우 대형, 팀워크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대형 등 고난도 기동을 통해 국군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국군 장병들이 조국 수호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제대를 구성한 장병들은 국군의 사명을 외치며 강군 건설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 육군 8군단이 6.25 당시 38선 최초 돌파에 의미를 되새기던 38선 돌파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는 72년 전 당시의 감동과 영광을 되새기는 한편 6.25 참전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승리의 역사를 축하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 발발 후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반격에 나서 서울을 수복한 국군. 육군 3사단은 기세를 몰아 1950년 10월 1일 강원도 양양에서 38선을 넘어 북진을 시작합니다. 이를 계기로 국군의 날은 10월 1일로 통일됐습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지금 한자리에 모인 장병들이 묵념을 올리고 예포를 발사하며 6.25 참전 영웅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박안수 육군 8군단장은 선배 전우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실전과 같은 훈련과 정신무장을 통해 하나로 뭉쳐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군단장으로서 충녕군단 전 장병을 대표하여 선배님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행사를 빛내주시고 그 주위에 계신 백골 전우회와 6.25 참전 선배님, 자랑스러우신 그 모습 그대로 오래오래 다시 뵐 수 있도록 강건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대는 6.25 당시 육군 3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고 이신우 상병의 아들인 이상격 씨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25 참전 영웅들은 남다른 감회에 졌습니다. 백전백승의 백골 실화를 이뤄내신 우리 영웅 백골 선배님 한 분 한 분 영원히 우리 백골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전사의 길이 새겨져 영원토록 후대의 값진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38선을 돌파한 국군이 환영 속에 강원도 양양 시내에 입성하는 영광의 순간도 재현됐습니다. 38선 돌파의 주역이었던 참전용사들의 카퍼레이드와 군장병들의 시가행진, 수리온과 500MD 헬기가 축하 비행을 펼치며 감동을 나눕니다. 행사는 38선 돌파 기념식과 양양 수복 시가행진은 물론 민관군 화합 한마당, 장비 전시와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사흘 동안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군 8군단은 앞으로도 군장병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최강의 부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육군 56사단 도봉대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도봉구청과 함께 도봉평화문화진지 잔디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들의 도움을 받으며 사격 체험도 해보고 어린아이들이 전투복을 입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이곳은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군의 날을 계기로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56사단 군악대가 힘찬 연주를 선보였으며 지역 예술인의 창작무용, 합창, 치어리딩, 깃발 플래시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도봉동에서 서거한 고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을 추모하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선보여 도봉 구민들의 이목을 이끌고 국군의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대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워리어 플랫폼, 작전용 드론 등 군 장비를 전시해 구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외에도 전투식량 시식, 군 관련 진로 상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군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민간군이 하나 되어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화합 단결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기뻤고,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함양되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봉 구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뉴스 이극입니다. 국방홍보원이 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일보 보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에는 전후반 각지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깎아지는 절벽 아래 로프에 의지한 채 산악구조 중인 해병대원의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팔에 헌병 MP 완장을 차고 단독군장 차림으로 GOP 철책선을 지키는 육군 용사의 모습도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국방홍보원 소속 국방일보 사진 기자들이 전후반 각지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담아낸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은 국방일보 지면 내 사진 기획 코너를 통해 지난 1월부터 매주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공개된 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홍보원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장병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국방일보 보도 사진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장병들의 그 1년 동안에 땀과 그 노력의 어떤 발자취들이 그 집약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장병들한테 응원과 신뢰와 그 애정의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전은 장병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로 국민의 곁에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진들은 장병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막식에는 사진 속 주인공들 가운데 육해공군 해병대와 국직부대를 대표하는 장병 5명도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병들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전국 각지를 오가며 구슬땀 흘린 국방일보 사진 기자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국군의 날 74주년을 맞이하여 국방일보 사진 보도전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산악전 교관으로서 국민의 부름에 해병대가 적극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겠습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에 초청된 점 정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국민분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방홍보원과 국방일보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는 민과 군이 하나 되는 축제 K-밀리터리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세계 방산시장을 이끄는 국산 무기 체계들도 전시됐습니다.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전후 우리 곁에 군인 이야기는 오는 10일까지 국민들의 곁에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곁에 그대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밝고 강하게 빛이 납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해군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전력과 함께 대잠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세 나라 연합으로 치러진 대잠전 훈련은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가운데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게 늘고 있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비롯해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아사히함 등이 참가해 기동훈련을 펼치며 공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이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 45분경부터 7시 3분경까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이고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모라 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열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 등 정보 공유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인식 개선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국방정책연구단을 설립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 분야 정책 연구 기반 확대와 국방혁신 4.0 추진 지원을 위한 연구단은 앞으로 중장기 융합정책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한미연합 대화력전 야외 기동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는 우리군 장병 4,500여 명과 궤도 장비 460여 대, 차량 800여 대 등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단 장병 400여 명과 다연장 로켓 30여 문, 우인 항공기 등이 동참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10월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처럼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했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접어들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서울은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극심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늦더위가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저녁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집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구는 1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서울은 24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합니다. 개천절에는 대부분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면서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74년간 지켜온 대한민국, 국산 무기 하나 없었던 그날의 국군은 오늘 첨단 강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호국 영웅과 선배 전우들,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 함께 일군 우리의 74년의 역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땅과 하늘, 바다에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인 오늘 하루만큼은 74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의 국군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